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송 전 대표를 가까이 보려는 지지자들과 정치 크리에이터들, 반대자들 서울중앙지검 현관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응원의 함성과 욕설이 함께 뒤엉켜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 였습니다. 애초에 검찰은 소환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번 자진 출두가 성사되지 않아서 10분 만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행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죠. 불구속 수사를 염두한 행보다,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행보다. 속마음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총선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수싸움 중인 정치인들의 마음은 참 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차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여수시 거북선 축제 보존회가 지역 기업체와 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협찬금을 수령해서 축제 비용이 아니라 조직 운영비로 사용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북선 축제 이틀 남겨두고 있는데 여수시가 지난해 보존회에 지급한 보조비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여수시를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개막 이틀을 남겨둔 상태에서 축제 장소 변경 논란에 축제 개최 협찬금의 조직 운영비 사용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여수시가 해당 축제에 지난해 지원한 보조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또다시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해 사단법인 여수 진남 거북선 축제 보존회에 거북선 축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올해 축제를 앞두고 아직까지도 최종 보조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거북선 축제 보존회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 동안 시 보조금 8억 7,500만 원을 지원받아 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 개최 이후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정산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제 보존회는 지난해 축제가 끝나고 12월 초에 여수시에 보조금 정산과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여수시가 단위 사업별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작성을 해달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했고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9월 말 진행된 축제 보조금 정산이 아직 마무리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그리고 보조금 정산이 마무리 안 됐는데 동일한 행사의 보조금을 다시 지급했다는 부분, 이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가 아직 지난해 개최된 거북선 축제의 보조금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보존회 측이 제출한 사업정산서에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나 또 사업이 취소된 부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집행 잔액, 이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추가 자료나 정정 요청을 하면서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축제보존회 측에 정산 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 내역은 계획과 대비해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는 등 보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축제보존회에 지급한 보조금이 지난해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축제의 보조금을 집행한 부분인데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 축제에 9억 원 상당을 다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 지난해 거북선 축제 보조금 정산 지연에 대해서 여수시랄지 보존회 측 입장이 있습니까? 네, 이번 거북선 축제와 관련해 지난해 보조금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이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올해 또다시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은 회계법 위반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의 회계법 위반 논란에 대해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여수시 실무부서는 회계법 위반 논란 여지는 있지만
작년에 축제가 늦게 개최되어서 정산이 늦어졌고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 보완을 요구한 상황들이 축제를 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 관련 부서인 감사부서에서는 이 지난해 지급된 보조금 정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고 정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법상 위배라고 보여진다.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제기되자 여수시 거북선 축제 보존회 측은 언론을 통해 현재 축제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가 끝난 후에 논란이 되는 내용을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일단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축제 끝나고 나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보완 조치, 또 그에 따른 답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구봉산 관광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포스코 지원으로 체험형 조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입지 관련해서 시의회와 사업 지역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봉산 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지역인 고략동 지역 주민들이 포스코 체험형 조형물 사업 위치가 반드시 고략동 구봉산이어야 한다며 최근 사업 부지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광양시 의회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30일 광양시는 시 관계자, 포스코 관계자, 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는데 해당 모임에서 고략동 지역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한다며 사업 입지가 반드시 고략동으로 한정돼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고략동 지역 주민들의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광양시 의회 일부에서 광양시 집행부에 사업 위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정인화 시장이 이순신 거대 철 동상을 지역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지역의 조형물 조성 관련된 또 다른 논란 같습니다. 구봉산 조형물 건립 사업은 철 동상 이것과는 별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정인화 광양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거대 철 동상 건립 사업과 구봉산 관광단지 조형물 건립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지난해 10월 광양시와 포스코가 업무 협약을 맺고 구봉산 정상에 100% 포스코 소재의 철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빛의 물결이라는 컨셉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이 고략동 시민위원은 조형물 부지나 사업 예산, 규모, 체험형 조형물인지 아니면 관람형 조형물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형물은 반드시 구봉산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략 동민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라며 광양시나 포스코가 확실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민들이 사업 부지 변경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광양시 의회와의 문제 제기라고 합니다만 다른 속사정도 있어 보여요. 네, 광양시 고략동 주민들의 조형물 설치 장소를 구봉산으로 확정해달라는 요구의 배경은 최근 시의회가 구봉산 조형물 건립 사업과 관련해 접근성이나 향후의 확장성, 또 기존에 설치된 이 메탈 봉수대 전치 등의 문제를 삼아 사업 입지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광양 구봉산에 설치되어 있는 송신탑의 철거나 이설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거대 철동상 건립 사업 관련 예산 통과가 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사실 그 불똥이 구봉산 조형물 사업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거대 철 동상 건립 사업이 시의회의 반발로 예산 반영이 무산될 경우 해당 사업과 구봉산 조형물 사업을 광양시가 병합하거나 또는 다시 조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네,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5월의 첫 시간이네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진보당 4선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오셨어요. 순천의 큰딸 역시 4선 무소속 순천시의회 이봉남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예, 이봉남 의원님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네. 잘 끝내셨습니까? 힘든 여정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 거의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 숫자 보느라고. 네, 예산을 전부 다 들여다보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 저는 그 순천시 결산검사 관련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기존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이제 대표의원을 이제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원이 이제 대표의원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다선이다 보니까 대표위원을 했고 이제 대표위원은 주로 이렇게 좀 업무 분장도 하고 총괄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있었던 뭐 이슈라든지 결산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를 돕거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조정하고 이렇게 좀 취합하고 또 부서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주로 했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의견서 주신 내용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이 부분을 이제 또 넘기는 부분까지 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뭐 말만 들어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신 것 같은데 백 의원님께서도 해보셨습니까? 이 결산 검사? 네, 결산검사 해봤습니다. 네, 해봤지만 제가 대표위원은 안 해봐서 방금같이 그런 막중한 임무는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뭐 주말에 여기저기 뭐 경로 유한 잔치를 비롯해서 단체들 이렇게 이침식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여러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축사를 할 기회가 좀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부의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부의장이 대신했는데 축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역시 축사는 짧을수록 박수 소리는 커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군데 축사를 했는데 네. 한 군데는 30초. 와, 한 군 30초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하고 나면은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뭐 이침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음. 밖에 마침 그날 비가 와서 밖에 내리는 빗방울 숫자만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딱 내려오니까 박수 소리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나서 역시 축사는 짧을수록 박수 소리 커진다. 다시 한번 느끼는 한 주가 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드린 먼저 주제 꺼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순사건 지원단이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사 평가를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다크투어 사업자 공모도 했다고 하고요. 보조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데 유족들은 진실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거죠. 여순 사건 지원단이 전남 동부 지역 본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근데 이것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지원단은 논의가 더 빨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이 위령 사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일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말씀 앞서 드렸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백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유족들이 반발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연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진상 규명이나 명예 회복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령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도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그 위령 사업 관련한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다크투어 사업자 공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어떤 의견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또 펼치고 있다. 저는 항상 행정을 볼 때마다 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제발 자기들 생각에서 이걸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 안 했으면 좋겠고 수요자 위주의 정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령 사업이 되었던 아니면 다크투어 사업이 되었던 유족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저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지금 다 해놓고 뒤에 가서 지금 의견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우가 바뀐 것이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령 사업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한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여순 사건 지원단이잖아요. 이름이 지원이라고 하면은 여순 사건에 관련된 유족분들, 뭐 희생자분들, 뭐 기타 이제 또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에 이제 반발을 가장 크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 사업단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봉남 의원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도 백성호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이 특별법의 명칭이 이호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법의 목적에도 진상규명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특별법 제정되고 이걸 추진한 지 지금 작년부터 하면은 근 뭐 1년 이제 조금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네. 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저는 한 2년 정도는 더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위령 사업들을 추진을 해야만이 적어도 이 위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 의원님, 이 왜 이렇게까지 위령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이유가 있을까요, 딱히? 글쎄요, 저는 위령 사업이 그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차후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예, 아까도 방금도 우리가 이제 같이 똑같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진상 규명이나 아니면 뭐 명예 회복이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의 사과,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임자가 잘못한 거 후임자라도 예를 들어 지금에 있는 현 정권에서라도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저는 사과가 선행돼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령 사업이 됐든 뭐 위령 공원이 됐든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뒤에도 더 늦지는 않다. 예. 근데 이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간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만 자꾸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냥 그 병행해 나가는 건데 받아들이는 저희가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건 좋다. 예. 예를 들어 위령 사업도 하고 뭐 관련돼서 이제 뭐 추모 공원도 만들기로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병행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속도감 있게 가면서 외래 예를 들어서 희생자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뭐 유가족의 그 뭐라 그러죠 확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은 너무 과속을 하고 있고 그렇죠. 한쪽은 너무 안 나가고 있고. 속도가 너무 안 나가죠. 지금 뭐 접수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금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가는데 이거 다른 것은 뭐 보여지기식이라는 뭐 위령 사업과 관련해서만 너무 속도감 있게 나가는 것 같아서 더 서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병행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 듭니다. 네. 이봉남 의원께서도 관련된 뭐 활동을 좀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는 이호수 순천 시의회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특위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예. 오늘 저희 특위에서 순천하고 여수에 이 위령지 지금 답사를 지금 진행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병행을 뭐 해도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물론 이제 병행할 수도 있겠지만 병행을 하더라도 이게 우선순위들이 있는 것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 만약에 위령 사업을 할 때도 이 진상규명이라든지 이게 명예회복이 먼저 돼 있으면 위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순조롭거든요. 순조롭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위령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우선순위도 이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하다 보면 지역 간에 지금 화합보다는 지역 간에 지금 사실 갈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먼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 되어야지 지역이 지금도 지금 지역별로 지금 좀 드러나기도 했고 또 드러나지 않은 갈등들이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우선순위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이제 던져 주셔서 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이제 발주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1차 유찰이 돼서 아직 뭐 선정 어디에서 할 것인지 선정이 안 되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위령 사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상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유족들과 또 물론 이제 관계기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그동안에 이를 위해서 같이 또 힘을 합했던 당사자들이 함께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위령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만이 제대로 갈 것이다.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예. 백 의원님, 전남 동부지역본부로 여순사건 지원단이 이제 이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의 계획으로는 이전이 되면 기대하고 계신 것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뭐 피해 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고 접수라든지 기타 또 뭐 유족이나 아니면 희생자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조사단이 이제 전남도청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리가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감이 붙을까요, 그러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감이 좀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뭐가 어떻게 나아지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방향성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예측이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었던. 네. 네. 이봉남 의원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유족들이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좋아지고 또 신속한 어떤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고 편리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주로 이렇게 전남 동부 쪽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족들이. 근데 그 서부권에 있다가 동부권으로 오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이제 전남이 조금 이렇게 균형적으로 해서 도청 소재지에 좀 있다 보면 거기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한 번 갈 거 두 번 가게 되고 또 두세 번 빠지잖아요. 근데 또 동부권으로 또 이렇게 오게 되면 조금 이렇게 또 소원해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는 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동부권에서 이렇게 유족들이 많고 하니 또 이쪽 쪽 중심으로 또 편중해서 가버리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이번에 동부청사 쪽에 사업단이 온다 하더라도 지원단이 온다 하더라도 좀 균형 있게 전남도에서 균형 있게 이 사업을 바라보고 챙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드린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의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언더독 패널들께서 꺼내시는 주제 꺼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먼저 꺼내주시죠. 네, 제가 뭐 포스코 관련해서 계속 주제를 많이 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포스코 홀딩스 출범으로 지역에서 상생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가 1년이 넘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5월 11일에 4차 지금 TF팀 회의가 지금 개최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월이요? 5월 11일. 5월 11일이요? 네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좀 일단은 꺼내보고 예. 그리고 지금 지역 상생 협력 협의회하고 별개로 또 한 가지가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지역에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정비 자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제철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 업무를 협력해준 협력회사들 15개 협력회사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개로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지금까지 거기에 그 협력업체에 있던 임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다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고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자기들이 패밀리사라고 이야기하는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협력업체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것은 저는 대기업의 횡포다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협력업체 지금까지 납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가 3개로 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납품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권에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물론
자회사에서는 지금까지 협력업체에서 납품했던 그것을 조사해서 그대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왜 불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5개 업체가 1개 업체로 통폐합이 되는데 5개 업체에 납품했던 중소상인들을 그대로 다시 납품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업체별로 화장지를 납품을 받았는데 5개 업체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업체는 하나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체들에게 부담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런 걱정도 합니다. 지금 협력업체에서 그동안에 물적, 인적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5개 업체 하나로 줄어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줄어들지 않겠냐. 아하. 벌써부터 걱정하시는 것이 5월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사가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셨대요? 실제로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원들은 고용 승계 형태는 아니고 신규 채용이거든요. 신규 채용인데 정비 자회사 설립하면서 지금 채용 공고를 띄워서 4월 10일부터 23일까지 띄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채용 공고 띄운 건 처음 봤습니다. 뭐냐면 임금이 얼마인지 근로조건이 얼마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회사명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뭐 시청에서 기간제를 채용하더라도 임금은 얼마이고 계약 기간은 얼마인지를 명시를 하는데 임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뭐 회사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제 뭐 당연히 좀 의아한 일이긴 한데 보통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임금을 명시는 안 하더라도 여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놨냐면 협의 후 확정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협력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은 포스코의 자회사라고 하니까 일종의 신분 상승이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정확한 제시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는 부분이라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답을 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봉남 의원님 백 의원님께서 안 나오신 동안에 한 3주 연속 지금 포스코 관련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거든요. 네. 혹시 뭐 관련 뉴스를 보거나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생각을 정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근데 2탄이네요. 3탄이 아니고. 상생 협력 관련해서는 2탄을 또 네, 준비하신 건데. 그랬구나. 예. 저도 잠깐 이제 언급된 거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자세하게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광양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순천 여수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삶의 어떤 공간이 어디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 공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 횡포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대기업이 지역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포스코가 사실 광양제철이 오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협력을 또 했고 또 상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는 했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언론에 잠깐 나왔을 때나 이제 백성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이제 광양 의회에서도 지금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시의회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순천과 여수에서 이와 관련해서 같이 좀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 생각들을 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광양에서 이렇게 좀 SOS 요청을 좀 한다면 힘을 좀 합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천도 광양 제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미노 현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업체라든지 또 지금 협력업체에 근무했던 직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은 뭐 절반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광양하고 순천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것을 다시 공유하고 어떻게든지 대기업이 지역과의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같이 견인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경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포스코가 그 이후에 입장문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네.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기존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 또 자회사 채용 근로자 포스코 직원과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겠다. 이거는 그냥 구호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27일 전후로 해서 광양시청, 시의회 그리고 시청 사거리 쪽에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거기에는 정비 협력사 직원 일동이라고 하는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을 찬성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7일 전후로 이 현수막이 걸렸는데 27일 날 광양제철소 행정섭외그룹 홍보 섹션이라는 부서에서 이 현수막 사진하고 함께 보도자를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자회사 설립 후 지역사회하고 상생 기반 마련에 박차를 기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협력사 직원 일동이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 현수막의 디자인이 그 시안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포스코 입간판이나 포스코에서 쓰는 문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디자인을 가지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를 할 때 이 사진을 또 찍은 것을 보도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포스코가 거군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역에 납품하는 업체 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직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협력업체보다는 자회사가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현재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주제 이봉남 의원께서 꺼내시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한 20일 결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또 정원박람회 시작해서 딱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짧지만 한 달 동안 어떤 좀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을 조금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몇 개를 좀 꼽아보면 좋겠다 해서 네.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주시죠. 어떤 네. 성과와 어떤 아쉬움이 있었습니까? 일단 밀려듭니다, 사람이. 진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250만을 넘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달 만에 25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이제 언론 발표도 했고, 실제 이제 주말에는 거의 뭐 인산인해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실은 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 콘텐츠도 보여주고 도시의 이제 비전도 보여주는 이제 목표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 한 250만 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했다. 하지만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숫자 250이라고 하는 25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좀 허수가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유료하고 무료 입장객을 같이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이제 800만 명 대비해서 한 250만 명이면은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료가 한 74만 4,900명 정도니까 한 30% 정도 되고 이제 한 70%가 이제 무료입니다. 이제 250만 중에 예. 30%가 유료 관중이고요. 네, 그래서 산정 방식이 물론 국가정원, 동문, 서문, 남문, 이제 순천만 이렇게 있지만 또 어촌 그린광장이라고 하는 열린 곳에 맞아요. 있는 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그래서 무료- 허수가 있다. 무료 입장객들이 좀 많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언론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여러 이렇게 언론에서라든지 기자분들께서 카운팅하는 게 조금 좀 허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시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목표를 800만 명으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내실 있는 이런 그 입장객 그 발표가 좀 필요하겠다. 같이 이제 성과와 좀 미흡한 점을 같이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럼 지난 10년 전에는 전부 다 유료 관중만 숫자를 아니죠. 카운팅했었어요. 그때도 같이 했었죠. 그래요. 예, 유료 무료 같이 이제 섞여 있었습니다. 음. 섞여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좀 열린 광장이 좀 많이 차지를 한다라고 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심과 가까운 어촌동 저류지를 아주 넓은 이제 그린광장,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고, 또 일부 또 차도를 잔디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서 사실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도가 높은 이런 그 곳곳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선호도들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아니면 이 시간대 어떤 이렇게 1코스, 2코스, 3코스 정도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불만의 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천만 쪽 국가정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수들이 인근 상가라든지 인근에는 북적북적 하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반면에 조금 도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그렇게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 달 동안 봤을 때 않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5월 이후부터는 이 인파들을 어떻게 도심으로 좀 분산시킬 것인가, 유입을 할 것인가 이 자구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국가정원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 인근 뭐 나간읍성이라든지 인근 관광지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한산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들도 지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 거의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 의원님 가보셨어요? 순천만 국가정원? 예, 이번에? 이웃에서 하는 큰 박람회인데 아직은 못 가봤고 예, 제가 표는 있기 때문에 예, 조만간에 가보도록 하고요. 얼른 가서 유료관 좀 카운팅 해주셔야겠어요. 그것보다는 참 뭐 방금 이봉남 의원님께서 뭐 이제 장단점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웃에서 좀 배가 좀 아프다, 행복한 빈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여러 기초 광역 자치단체 또 광역의회 연구기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다녀간 기관들이 한 140여 개의 기관 단체에서 한 5천 명 넘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안에 여러 기관 단체에서 순천시가 이렇게 이 도시를 이렇게 바꾸고 변모한 모습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많이 지금 다녀갔고요. 이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도시, 해당 그 단체에서 반영하고 좀 적용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흐름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언더독 마무리하죠.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순천시 이봉남 의원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소개해 주십니까? 네, 요즘 순천에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국가정원을 가시면 꽃과 나무를 통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순천 남문터 광장으로 오시면 바다정원으로 순천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신상문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서인데요. 바다정원 사람들의 일상과 또 아름다운 순천만의 모습을 현재 전시하고 있어요. 또 한편에는 VR로 순천만 바닷물에 잠기는 체험까지 느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는데 12일까지 열리는 이 바다정원전 신상문 사진작가의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열심히 사진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 신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술공간 카메라타에서 네. 작가분들 그리고 그 작품들을 전시해 오시고 또 개인 전시회도 열고 계시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이번에 남문터 광장 기획전시실에서 바다정원이라는 주제로 작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정원 이름만 들었을 때 맞아, 순천만 정원은 꽃만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다도 있는 곳이지 물도 있는 곳이지 라는 느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바다정원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그 연계 전시로 해서 정원하면 보통 우리가 사는 공간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순천만 하면 순천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보물 같은 같이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순천시로 봤을 때는 순천만이 거기에 부합하는 정원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순천만 사진전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보았던 순천의 그 느낌의 사진보다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사진을 선별을 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전시를
열게 된 것 같아요. 기획 전시실 안에 바다 정원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회랑에 14개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상문 작가 하면은 이 순천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깊은 분인 것 같다라는 또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품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순천만을 알아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면서 점차 알아가는데요. 앞으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 돼. 이거는 한 2, 3년 전에 작업했던 순천만의 작업들인데 이 사진을 하면서 좀 더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 순천만이냐 그런 맥락을 벗어나서 좀 이제 더 순천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순천만의 그런 장소들을 좀 더 발굴해서 좀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이를 토대로 좀 더 순천만을 또 알리는 계기로 삼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남문터 광장 회랑으로 14점의 작품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순천만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고 이제 여기 이제 하포에는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이제 저어서 이제 포구에서 이제 배를 런칭한다고 그러나요? 노조 올 때 이렇게 또 운 좋게 이렇게 구름하고 파란 하늘 사이가 이렇게 조화롭게 됐어요. 이런 찰나를 저한테 이제 운이죠. 어쩌다가 한 번씩 꼭 한두 번의 기회는 있어요. 저한테 막 선물 같은 거 이런 느낌? 이게 이 바다에 이 구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뭔가 포근함도 있고 사람은 좀 실루엣으로 보이면서 너의 이치도 정확하고 이 구름이 갯벌이 하늘로 올라간 느낌이 들어. 그냥 뒤집어서 봐도 얘가 구름인지 바다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날은 이제 아침 동화 속 같아요. 동화 속인데 이제 이분은 제가 새벽마다 사진 찍으러 가면서 만나는 주민인데 이제 공직에서 퇴직을 하시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개와 아침에 산책하는 장면을 새벽마다 이장님은 순돌이를 데리고 내가 산책을 나선다. 뚝박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항상 운동을 하고 계세요. 데크를 가운데 두고 순돌이와 이장님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양옆으로 갈대가 그 해 뜨기 전에만 볼 수 있는 몽환적인 느낌인데 순천이 갖고 있는 그 매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천은 너무 할 게 많은 것 같다.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어부. 우리의 시선대로 사진을 찍으면 재밌는 사진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 높이에서 보는 사진. 요즘은 드론 사진이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건 뭐야? 독수리 눈높이에서 보는 사진. 이거는 약간 낮게 해서 그물 안에서 찍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물 속에 딱 숨어가지고 그렇죠. 뭐하나 하고 쳐다보는 것 쳐다보는 같은 느낌이죠. 느낌이에요. 멋있는 하포포구의 아침입니다. 요거는 이번에 사진집에 나왔던 체묘 사진집의 한 컷인데 종패 꼬막 씨앗을 바다에서 직접 잡아서 그걸 다시 바다에 농사짓듯이 뿌려서 우리가 먹는 꼬막을 채취하는 일년에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대나무를 쌓아놓고 일을 하죠. 그거를 이렇게 새벽에 작업을 했죠. 3년이 지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꼬막이 3년이에요? 그래서 어제 먹은 거는 3년 전 거. 이 화포에 사는 주민분들이랑 유대 관계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보는 작가니까. 맞아. 보시면은 이쪽은 바다정원 VR 산책이고요. 이제 순천만 습지를 주제로 해서 사계절 체험 VR 프로그램입니다. 착용하시고 이제 앞에서 순천만 습지 길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길을 따라서 산책하는 기분으로 풍경들을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나면은 좀 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은 이제 순천만이 아무래도 노을이 유명하다 보니까 노을 부분을 가장 이쁘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VR이다 보니까 이제 갈대밭이라든지 흑두름이라든지 그런 거 보시고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노년층 분들까지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바닷물이 같이 움직이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즐겁게 체험하시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VR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생소하다 보니까 신비하기도 하고 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작가 선생님 작품 보고 나서 이 VR까지 체험하고 나면 내가 그 바다 정원 안에 푹 담겼다가 나온 듯한 느낌? 정확하게 느끼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정원 6번. 선이여. 색이여. 형이야. 다른 분들이 이거 길인 줄 알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군요. 아주 넓은 바다예요. 순천. 새벽에 해 뜨기 전에는 보통 색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핑크색은
한 5분 10분 되면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 찰나를 예. 찍으신 그 거예요. 시간대에 이제 작업을 해서 그렇죠. 순천만에 이런 좋은 데가 있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을까. 이런 모습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저는 사실 외지에서 온 사진 작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오기 전에도 순천만에 관련된 사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내 시각으로 보는 순천만을 좀 담아보자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순천분 아니세요? 너무 오래되셔서. 아니에요. 순천에 오신 지 근데 이제 오래되셔서. 제2의 고향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순천을 사랑합니다. 바다정원 3번. 몽환의 신비로운 늪에서 우리를 본다. 저번에 어떤 손님이 이걸 한참 보고 있으면서 엄마 생각난다고 울라고 그러더라고. 그럴 때 좋든 싫든 저는 되게 뿌듯해요. 아, 저 사람한테 저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전체적으로 이 바다정원이 갖고 있는 평안한 마음, 바닷속 그 깊이 있거나 그렇지. 그게 이번에 제가 보이고 싶은 의도.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 정원이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정원 박람회 그 정원 가면 사람들이 힐링하고 싶어하니까 사진을 보면서 그냥 제가 대신 갔다 와서 보여주면서 이제 사람한테 힐링감을 주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다정원이라는 제목이지만 다 달라요. 색감도 다르고 구도도 다르고 이 전시장에서 관객들이 느끼는 감정들도 너무나 다 다르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순천만은 어떻게 보면 생태 도시지만 정원의 도시거든요. 갯벌이면 우리가 좀 생태적으로는 좋지만 푸른 바다가 아닌 물도 뻘물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아름다움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사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고 아 그걸 보면서 순천만을 많이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바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모든 곳에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찰나의 시간을 딱 담아냈을 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게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어떤 만족감이에요? 아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막 긴장되고 흥분되고 왜냐면은 저거 사라지면 안 되는데 찍어야 되는데 막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순간 색이 바뀐다든가 상황이 없으면 엄청나게 아쉽죠. 또 어쩔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찍어놨는데 사진으로 컴퓨터로 사진을 띄어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은 내가 못 느꼈는데 결과물로 이렇게 나올 때 그 흥분감도 두 번의 흥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전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갖잖아요. 그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